저희가 저번 시간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역사를 잃어버린 한민족, 그리고 제가 한 두 번째 시간은 판단 고기로 되찾는 국통맥인데 그것을 저번에 끝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오늘 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따로 빼자 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역사는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 전체 계보를 한번 살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배달,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쭉쭉쭉 와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왔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을까? 수천 년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 역사를 진짜라고 생각을 했고요.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 3.1절 선언문에 우리 민족은 처음 한국이 창립된 이래라는 그 선언문이 임시정부에서 이제 공식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가졌는데 독립을 꼭 하겠다. 그리고 삼국 유사에 보면 고기에 이르기를 고기에 운 이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라고 우리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의 교과서에서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고 이런 데서 처음 듣게 되죠?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물론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고서가 많이 사라지고 불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뿌리 역사, 허리, 위, 사람으로 치면 이제 머리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허리까지가 잘린 그런 어떤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조금 배웠을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무엇을 알면 잃어버린 역사를 알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고리, 미싱 링크, 이게 북부여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북부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옥저가 있었고 동해 부여가 있었고 고구려에는 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부여에는 영보라는 행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략 배웠습니다. 그러나 북부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부여라는 단어가 북부여, 동부여, 갈사보 부여, 졸본 부여, 무슨 부여해서 10개 가까이가 돼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럼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많이 일제에 의해서 불타고 수거가 돼가지고 지금은 남아있는 책이 뭐가 있죠? 고대 역사서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몇 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모를 알 수가 없는데 판단국이라는 어떤 책이 출간됨으로 인해서 약 100여 년 전에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의 진면모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부의 역사를 배워볼 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고조선을 잠시 살펴볼게요. 짧게 살펴보면 고조선은 이제 세 번의 왕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송하강 아사달, 지금의 하얼빈 역에서 그쪽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암살했던 거기 그 동네죠. 그쪽이 이제 예전에 송화강 아사달 수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두 번을 더 옮깁니다. 그래서 제3왕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남국의 그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1왕조는 1048년, 2왕조는 860년, 3왕조는 188년. 왕조가 옮기면서 그냥 옮기겠어요? 뭔가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국군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국군이 하락할 때 이제 옮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망조가 시작될 때는 국군이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다 합치면 2096년이고요. 1왕조와 2왕조만 합하면 1908년인데 역사서에 따라서 고조선이 2096년이라는 역사서도 있고요. 1908년이라는 역사서도 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왕조에서 사왕조를 포함하냐 빼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참고로 사망조에서는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부여라는 나라로 바꿉니다. 부여라는 뜻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뽀얗다, 우리 얼굴이 뽀얘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좀 밝게 빛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국호는 전부 다 빛이 밝게 빛난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빛난다는 뜻의 대구역라고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단군도 한 분이 아니에요. 단군이 사람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호칭이에요. 지도자의 호칭.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겁니다. 그죠? 총 2090년 6년 동안 47분, 47분의 단군이 통치를 하셨어요. 예, 그분의 그 성함, 그리고 재위 연도, 치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군이 고열가 단군이라는 분인데요. 어, 고열가 단군에서 이제 나라가 끝나고 북부야라는 나라가 고조선 이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북부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배울 거예요. 그 고구려 역사, 뭐 삼국시대, 조선시대 이런 거는 드라마, 사극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고구려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고조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을까? 역사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안 나와 있죠. 왜? 북부여라는 나라가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일제가 여기를 없앴습니다. 예, 우리 보면 이제 북부여라를 세우신 분이 해모수라는 분인데 예전에 뭐 해모수라고 해가지고 녹색 전차 해모수, 무슨 해모수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삼국 사기에는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 성제의 그 아버지 이름이 해모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오늘 밝혀보겠지만. 그래서 알 수가 없게 북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가 없게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북부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광개토 대왕비를 볼 겁니다. 자, 이거는 1912년 일제강점기 때인데요. 일제가 처음으로 광개토 대왕비를 사실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지금부터 100년, 112년쯤 전이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중국 길림성 지역이라서 중국이 자기 역사로 고구려 자기 역사 돼가지고 저렇게 써놨어요. 방탄 유리까지 해가지고. 예, 우리는 근데 저 역사를 모르고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보면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상자를 쳐놓은데 출자 북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걸 보면 출자 북부여. 북부여에서 나왔다. 우리의 시조는 추모왕, 우리 주몽을 추모왕이라고 합니다. 주모왕이 북부여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북부여, 무슨 말이지? 역사책이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맨 밑에 줄에 보면 답지 17세손, 국강상, 여기 한자가 하나 빠졌네요. 국강상이에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국강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광개토경, 우리가 광개토대왕이라고 부르는 광개토경이 이름이 아니고 토지를, 영토를 크게 넓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안, 나라를 평안하게 한 호태왕, 훌륭한 태왕이시다. 아, 고구려 시대에는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구나.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대왕을 붙여서 광개토대왕이라고 보통 일반 부르고 이때 호칭을 존중해서 광개토 태왕이다. 아니면 이제 왕보다 높은 게 황제거든요. 그래서 태황이다, 광개토 태왕. 또 이렇게 불러 드리기도 합니다. 예, 여기서 북부여라는 게 중요합니다. 북부여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모두루라는 분, 예전에 고구려 시대 때 훌륭한 이제 신하였던 모두루라는 분의 비석이 있어요. 그분 묘지에. 거기에도 보면 오른쪽 노란색 부분인데요. 북부여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북부여라는 단어가 있고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 지금은 사라진 역사지만 우리의 뿌리는 북부여라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리고 광개토 대왕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나는 황천상제님의 아들이다. 아시 황천지자.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게 그 주몽왕이 이제 고구려 왕이 되기 전에 동구여로부터 피난해 왔거든요. 이제 막 군사가 쫓아오고. 근데 강이 크게 있었어요. 뭐 강에 빠져 죽든지 군사랑 싸워도 죽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시 황천지자. 나는 황천 상제님의 아들이니까 거북이들이 떠올라라 해서 거북이들이 떠올라서 거북이를 밟고 강을 건넜다. 강 건너니까 다시 가라앉아서 군사가 못 쫓아왔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왕이라고 하면, 황제라고 하면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사상. 이건 우리나라 전통, 고유 사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그냥 올랐겠어요? 네, 천재를 지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대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17세를 내려왔다. 이 말이 있어요. 환지 17세손. 아까 답지 17세손이라고 하는데 둘 다 답지로 하든 환지로 하든 말이 됩니다. 이게 한자가 지금 희미해져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예. 하여튼 뿌리로부터 17세를 내려와서 영토를 넓히고 호태왕이 되셨다.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이렇게 비문을 써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북부여와 더불어서 하나의 미스테리가 또 생기죠. 17세. 17세는 뭐예요? 나이가 17살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1대면 나는 뭐가 돼요? 내가 2대고 나의 자식은 3대가 되고 그래서 17번을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 고구려 삼국사기에 고구려 왕의 계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1대부터 고구려가 망할 때 보장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광기토대 왕이 몇 대냐? 13대죠. 이상하죠, 그죠? 13대면 4대가 모자라잖아요. 여기에 북부여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어, 북부여라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몽이 13대 왕인데 17세 손이다. 어디로부터 17세 손이지? 라고 하고, 또 고주몽이 아버지가 해모수다.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주몽왕의 아버지가 사실 해모수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해모수는 북부여를 세운 분이에요. 고주몽은 고구려를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가 되죠. 고조 할아버지는 뭐냐 하면 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고조 할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위에 사세가 더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해모수 이제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 또 북부의 왕도 단군이라고 불렀다고 나옵니다. 해모수 단군으로부터 이제 4대 밑에 주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3세가 더 내려와서 광개토 대왕이 있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해모수, 북부의 시조인 해모수 단군의 17세 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비밀이에요. 뿌리로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부가 고손자가 되는데요. 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단군 이제 고조선을 다스리던 단군 원검 마지막 47세 고열가라는 단군이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서 나라가 사실 이분이 재위 전부터 몇 년, 뭐 몇십 년, 뭐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나라가 휘청휘청했어요. 막 어떤 산적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막 이제 군사를 파견해서 제압을 하기도 하고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을 했는데 마지막 단군 고열가라는 분이 여러 가지 국정 쇄신을 합니다. 나라를 이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고열가 장군이 좌절을 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덕이 부족하고 나약해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오가, 그러니까 5개의 지금으로 치면 큰 귀족 집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화정으로 다스려 달라 이 나라를 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라고 슬퍼하고 가셨다고 하죠, 그죠? 자, 그때 제가 애니메이션 PPT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거는 바로 이제 진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조선 중에서 고조선이 사만 관경제로 해가지고 진조선이 진짜 중간에 고조선이고요. 우리가 아는 고조선의 역사고 양쪽 날개가 있어요. 번조선과 막조선이 있어요. 번조선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맨날 중국하고 많이 싸우던 많이 힘들어하던 고조선의 한쪽 날개고요. 막조선은 우리 한반도 땅에 있던 그 고조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고열가 장군이 다스리던 대부여가 있었고 그리고 본조선과 막조선에도 각각 단군들이 따로 있었어요. 부단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호칭을 하는데 그 조선들의 이제 왕 역할을 하신 거겠죠. 자, 그때 고열가 장군이 이제 어, 나라를 그 오가에게 맡기고 산으로 가시기 1년 전에 해모수라는 분이 굉장히 영웅적인 기계를 가지신 분이 북부여라는 나라를 웅심산이라는 곳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모수라는 분의 고향이 어디냐면 고리 혹은 구려
혹은 고구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저분 지명이 살던 이제 곳의 지명이 고구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그게 나중에 나라 이름이 된 건데 어쨌든 하여튼 북부여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처음에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고열가 당군이 아까 어디 갔다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시고 지금 공화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화정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해모수 단군이 우리의 어떤 고구려의 우리 고조선의 이제 국통을 이으신 분들을 인정을 하고 이제 대부여가 이제 북부여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나라를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96년 동안에 고조선의 그 길었던 역사가 북부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 있던 이런 혼란 상황이 싫었던 최송이라는 분이 많은 유민들을 데리고 한반도 땅으로 내려가서 낙랑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나와요. 우리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동왕자가 쳐들어올 때 그 낙랑국의 공주가 북을 찢어서 이제 낙랑국을 배신해서 이제 고구려한테 결국 함락당했다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전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이때 이야기고요. 그때 이제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위반이라는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번조선으로 들어와서 준왕 기준이라고 하는 그때 단군이었죠. 번조선의 단군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그 왕이 되는데 그때가 이 북부여의 해모수가 돌아가시고 이대 모수리 단군이라는 분이 북부여를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서 준왕은 왕에서 이제 쫓겨나니까 유민들을 거느리고 다시 우리 한반도 땅으로 저 멀리 남쪽으로 우리 남한 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삼한 이제 마한 진안포나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역사책에서 배우는 그것을 삼한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삼한이라고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남삼한이고 원래 삼한은 뭐죠? 예, 고조선을 삼한 관경제로 다스렸던 그거를 원래 삼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의 삼한 관경제를 북삼한 그리고 준왕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세운 세 개 나라를 남삼한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남삼한만 배우게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북부에 고해사 당군이라는 분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 그때 동해, 옥저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대를 뭐 열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 하나로 통일되었던 그런 시대에서 북부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가 이제 생기는 거고 그때 우리가 고조선으로 알고 있던 그 번조선, 실제는 고조선이 아니죠. 번조선, 고조선의 한쪽 날개죠. 이 이제 중국사를 위만에 의해서 이제 다스려질 때고 또 위만이 죽고 밑에 우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위를 이었을 때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이 누구죠? 한나라를 세운 한무제. 한나라가 몇 년을 갔냐면 400년을 갔어요. 한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합쳐서 400년을 갔어요. 자, 중국 역사에서 400년 간 나라가 없어요. 자,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해서 진시황제라 부르잖아요. 처음 시자를 써서 나라가 몇 년 갔죠? 15년 갔어요. 네, 중국 역사는 그렇게 빨리 망하고 세우고 빨리 그렇게 하는데 한나라 한무제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한나라를 세운 사람은 이제 한고조 지금 초한지로 유명한데 근데 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한무제가 쳐들어왔어요. 번조선에 쳐들어와서 우거왕을 함락하고 본조선을 함락하게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지금 가장 센터에 있는 북부여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부여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4대 고우루 단군이라는 때인데요. 자, 고우루 단군이 힘과 능력과 국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한무제를 맡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냥 밀리게 돼요, 나라가. 추풍낙엽으로 밀리는 중에 이제 어떤 게 생기냐 하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나와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무제를 격파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이 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는데요. 사마천이라는 분이 사기에서 아니다 한무제가 이제 함락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썼어요. 근데 환단곡에는 그 반대로 나옵니다. 고두막한 우리가 역사에 없는 비밀의 인물이에요. 이 분이 그 고열가 단군 이제 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입니다. 바로 이분이 이제 영웅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듯이 북부여를 구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이분이 워낙 영웅적인 기계가 강했기 때문에 고으로 단군을 밀어내고 본인이 조금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고우르 당군이 근심 걱정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 굉장히 고우르 당군은 막 강하고 이렇게 이런 영웅적인 것보다 사람 인자하고 이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두막판이라는 분이 단군이 됩니다. 북부의 5대 단군이 되는데 고두막 단군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에 그리 나와요. 그리고 이때를 북부여의 뭐 졸본 부여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두막 단군이 어,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저기 원래 있던 그쪽 단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고우르 단군의 동생이었던 헤브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형이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단군을 해야 되는데 뺏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같이 못 산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나라를 동쪽으로 옮겨서 또 부여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동부여예요. 나중에 저 동부여에서 주몽이 태어나가지고 북부여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스토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큰 스토리를 그리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두막 장군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파소공주입니다. 파소공주. 예, 이것도 파소공주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박씨 알죠? 우리나라 상시 중 저도 박씨인데 박씨의 시조가 이분이 되십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이제 북부여로부터 지금의 역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고두막 단군이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고 아드님이신 고무서 단군이 이제 6대 단군, 북부의 마지막 단군이 되시거든요. 고무서 단군 때 파소공주, 사실 그 이전인데 파소공주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역사시는 어떻게 나오냐면 파소공주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임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왕가의 어떤 엄격한 어떤 규범으로 볼 때 그렇게 쫓아내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떠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가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6대 공무수 단군의 딸이 소선호라는 분이 생기십니다. 자, 소선호라는 분은 여러분 이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바로 주몽의 부인, 왕비가 소선호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전해지죠. 다 아는 분이고 우리 드라마에도 다 나오는 분이죠. 그분이 6대 북부여 6대 공무수 단군의 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몽이 동부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동부에서 워낙 주몽이 무예도 출중하고 활도 잘 쏘고, 그리고 이제 인품이 남다르니까, 그리고 고주몽이라는 분이 그거라는 걸 알아요. 그 해모수의 그 고손자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동부의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시기와 질투, 모함을 받아가지고 동부에서 이제 왕자들이 고주몽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고주몽이 거기서 도망와서 북부여로 옵니다. 사실 고주몽의 그 성재의 어머니가 유아 부인이라는 분인데 북부여로 가라. 너희 그 우리 뿌리로 찾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북부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에 이제 마지막 장군에게 투항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운명적인 어떤 사건인데, 자, 북부의 6대 마지막 장군은 오소 장군이 아들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잖아요. 딸만 있은 거예요. 어찌된 사연인지. 근데 고주몽이라는 분이 오니까 뭐예요? 너무 핸섬하고 너무 뛰어난 인재인 거예요. 어차피 왕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주몽, 너를 내 사위로 삼을 테니까 내 딸 소선호랑 결혼해서 네가 북부의 7대 단군이 되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선호랑 결혼을 해서 북부의 7대 단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왕이 있으면 뭐가 있죠? 조선사 보면 세자라는 게 있죠. 그죠? 다 무왕이 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잖아요. 그럼 누가 돼야 되겠어요? 큰아들 혼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소선호라는 왕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라의 복도로 봐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 동부에서 고주몽의 아들이라는 분이 찾아오게 돼요. 자, 고주몽 님이 총각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소선호라는 왕비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거기서 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나라의 왕이 될 세자를 태왕이 될 세자를
온조가 아니고 유리라는 자신의 이제 동부에 있을 때 아들을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책봉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남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백제라는 나라예요. 백제가 어디서 나왔죠? 예, 북부에서 백제가 나온 거예요. 고구려만 백제 북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고구려보다 조금 뒤에 백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까 파소라는 공주, 이제 쫓겨났다는 파소라는 공주가 어, 남쪽으로 와서 파소라는 공주의 남편이 누구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 박혁거세라는 분이에요. 자, 그분이 신라의 시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뭐죠? 전부 다 북부여라는 나라에서 혈통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북부에서 왕조도 그렇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왜 삼국시대라고 하나의 나라라고 보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단지 그것뿐이 아니고 역사의 계보가 그렇게 내려오는데 고구려 중심의 이제 삼국시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알려고 했던 환지 17세 손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할 건데요. 자, 해모수로부터 이제 광기토 대왕이 17세 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모수로부터 이제 당군이 점점 내려와서 자 고주몽 이분이 북부에 이제 7대 단군이 되는데 7대 단군이 되면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죠? 북부에서 고구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만 바꾼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기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나라 이름을 바꿨고 왕의 호칭도 태왕으로 바꿨기 때문에 나라를 새로 세웠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인식을 합니다. 우리 고구려의 원뿌리를 고주몽, 추모왕이라고도 인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부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북부여가 우리의 뿌리다. 원뿌리는 북부여다. 그런 확고한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한 나라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죠? 북부여를 세운 해모수 단군의 고향 이름이 원래 고구려였다. 혹은 구려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것을 따라서 나라 이름도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뒤에 거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편하겠어요. 자, 일대 해모수라는 분이 이제 북부여를 세우고 그 밑으로 화살표를 쭉 보면 이제 해모수의 이제 차남, 그러니까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남으로 해가지고 고주몽이 이제 4세 손자로 태어나게 되고 거기서 13세가 더 내려와서 광개토 대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부의 역사는 고열가 단군에서부터 해모수로 혈통이 바뀌어요. 북부여가 생기면서. 그런데 중간에 고도막 단군이 한무제를 물리치면서 다시 고열가 단군, 고구려를 아니죠. 고조선을 다스렸던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 됐다가 다시 해모수의 이제 고손자인 고주몽으로 다시 또 바뀌어요. 예, 이런 어떤 변동의 이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주몽 성제는 참성단, 지금 우리 참성단이 있죠, 그죠? 참성단이 올라가지고 천제를 올려서 이제 왕에 즉위하시고 광개토대왕도 마찬가지고 역대 왕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거가 있습니까? 판단고기 외에 다른 기록에 그런 게 나온 증거가 있냐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국 역사책인데요. 당나라, 중국 당나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망하잖아요. 우리 당고종하고 전쟁해가지고 신라와 이제 당나라 나당 연합군에게 그때의 기록이 뭐가 있냐면 신당서라는 중국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겁니다. 신당서의 가온충이라는 이제 충신이 있었는데 고구려하고 전쟁에서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한 당나라의 왕 고종에게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고구려가 지금 9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900년이 못 되어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예로부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가 몇 년으로 우리가 배웠죠? 주몽왕으로부터 마지막 고장왕까지 700년이에요. 700년. 근데 900년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예, 북부여가 19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합치면 뭐죠? 약 900년 역사예요. 900년이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도 고구려가 북부여로부터 나왔다. 북부여가 뿌리다. 그러니까 북부여와 고구려는 하나의 나라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국도 그렇게 인식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북부여로부터 이렇게 고구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 스토리를 처음 들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다시금 꼭 씌워보면 되게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동명왕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명왕, 동명성왕. 누구를 동명왕이라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우리 주몽,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분을 우리가 동명왕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는데 실제로 한단고기에 보면 원래 주몽이 아니고 환무제를 격파했던 고누막한이라는 분을 동명왕 혹은 동명상왕이라고 불러왔다. 어떤 동쪽의 어떤 빛나는 왕 이런 뭐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 중국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무제를 중국의 그 강력한 왕을 격파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공포의 대상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러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가야라는 나라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국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가 아니고. 예, 사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자, 백제가 흥성했던 때가 있고 고구려가 흥성했던 때가 있고 그리고 신라 마지막에는 신라가 가장 많이 번성을 했죠. 그래서 사국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가야가 신라의 복속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가 되고 어떻게 돼요? 백제도 결국 신라에게 망하죠. 여러분 계백 장군이 5천 필사대를 이끌고 김유신 장군과 황산벌에서 전투를 했죠. 마지막에 지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도 어떻게 돼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마지막 그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 죽으면서 그 다음 때에 고구려가 망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장구한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라고 불러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나? 고구려가 망한 땅을 신라가 다스렸던 게 아니고 대진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 우리가 역사에 보통 발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근데 발해는 지금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저 동그란 그 움푹 들어가 있는 바다가 있죠. 저기를 발해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중국에서는 제대로 안 불러줘요. 우리나라를 무시해서. 그래서 역사에 발해라고 부른 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대진이라고 했다고 기록에 나와요. 예. 대종상, 대조영 이분들이 대진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북쪽에는 고구려를 이은 대진국이 있고 남쪽에는 백제와 신라, 가야가 하나로 통일된 신라가 있었어.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남북북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북부에서 왔죠. 그렇죠? 대진도 고구려를 이었으니까 고구려에서 왔죠. 그런데 고구려가 북부여니까 그 뿌리는 역시 북부여입니다. 그죠? 자, 남국 시대가 지나고 고려라는 나라가 왕건이 고려를 세우죠. 그래서 고려가 다 이제 남북을 통일하게 되죠. 근데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지을 때 왜 고려라고 지었을까요?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역사의식에서 고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역사서에 나와요.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도 결국 고구려를 뿌리로, 정치적 뿌리로 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뿌리를 보면 결국 북부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북부에서 고구려 나오고 백제, 신라 나오고 대진국이 나오고 고려까지 이런 어떤 방대한 역사, 정신적인 맥으로 이어지는 방대한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이어가지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래서 북부여라는 나라를 모르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신화냐 역사냐 그것부터 헷갈리는 거죠. 예. 고구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그 전에 훨씬 전에 뭐 마늘하고 쑥을 먹어서 곰이 사람이 됐다는데 그거를 역사로 인식을 하냐 신화로 인식을 하냐 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고구려를 이제 고조선을 신화로 만든 거거든요. 자, 신화가 아니고 고조선도 역사고 북부도 역사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생기고요. 나라가 우리가 국군이 많이 쇠락해서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오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고 북쪽에 북한이 생기게 됩니다. 정식 명칭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역사가 왜 끊어졌는지를 다루려면 그것도 한 시간 설명해야 돼요. 짧게 핵심적인 걸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역사를 다 말살 조작했습니다. 이거는 역사 왜곡 그 강의 때 한번 우리가 여러 시간 얘기해왔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단재 신재원 선생이요 독립운동을 하신 이분이 정신없는 역사는 정신없는 민족을 낳고 정신없는 국가를 만들 것이니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책이
역사가 회복된 책이 환단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환단국이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환단국이 위선론이라고 해가지고 파트가 하나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이제 긴 내용이라서 다 얘기는 못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환단고기의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환단고기는 5권의 책을 하나로 이제 엮은 건데요. 그 중에서 태백일사라는 책을 쓰신 이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조선시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를 나온 거예요. 연산군 때 친하였는데 그분이 귀향을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간직하고 있던 고서들을 막 해보니 역사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분이 고성희 씨거든요. 고성희 씨 가문이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남긴 그런 전통 가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그 책들을 보니까 수많은 기록이,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알지 못했던. 제가 오늘 강의했던 북부의 기록도 있고, 그 이전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 이전에 배달국에 대한 기록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책의 핵심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쓰시고 그 책의 제목을 태백일사라고 지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지으신 건데요. 그래서 태백일사라는 하나의 이제 책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선조인 행촌이암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행촌이암 선생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사실 그 고려 때 지금의 이제 수문화 시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국무총리급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였고 최고의 천재였어요. 학자였고 그분이 단군세기라는 책을 그때 당시에 지었거든요. 단군세기도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5개의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 5개를 제가 좀 이따 소개할 건데 개연수라는 분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환단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 엮어서 출판을 하시는데 그때 이 책을 우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 교육에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동진 그 대장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독립군 대장군이었는데 사제를 털어서 1911년에 한남국이 30권 인쇄 경비를 조달해서 환단국이라는 책이 처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단국이라는 책이 지금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인데 환단국이라고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환단국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환단국이의 내용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인데 이제 원본은 뭘로 돼 있죠, 여러분? 네, 아시다시피 한자로 돼 있죠, 그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한자를 이제 풀이를 해서 그 역사를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어느 분이 엮었냐 하면 해학익이라는 이제 독립운동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고성희 씨 가문이에요. 이분의 제자인 개연수라는 분이 계세요. 개씨 집안에. 이분이 스승에게서 받은 5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서 환단국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30권을 아까 홍범도 장군, 오동진 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1911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권의 책인데 삼성기라는 책이 상과 하의 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2권으로 보는 거고 단군세기, 북부여기 우리 북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백일사 5권의 책인데 각자 조금씩 다른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배달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단군세기에서는 뭐 이제 단군 고조선, 단군 조선 중심을 얘기하기도 북부여기는 또 북부여 그리고 그 뒤에 뭐 고구려라든지 그 이후의 역사를 주로 얘기하고 태백일사는 또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 입체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1911년에 목판 인쇄를 출간을 했는데 그때 이 역사를 어디에서 가르쳤냐고 하면 배달의숙이라고 하는 역사 교육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배달의숙은 지금 이제 중국 요령성에 있는데 오동진 장군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역사인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이 독립운동하면서 역사를 밝혔던 그런 분인데 이 두 분이 자금을 이상용 선생이 전 재산을 이제 출연하고 오동진 장군이 땅을 이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해가지고 배달의숙이라는 교육기관을 세워요. 그래서 민족학교 같은 거죠. 거기서 우리나라 독립군도 기르고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자, 일본이 이걸 좋아할까요, 과연? 이렇게 일본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배달의수를 기습해가지고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그 중심 교육자였던 개연수 선생을 체포합니다. 판단국이라는 책을 썼던.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족 우리 뭐 배신자 감윤국이라는 분이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분이 강에 쫓겨나서 압록강에 몸이 이제 몇 갈래로 몸이 찢겨서 잘라서 살해당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 그분도 몸이 이제 몇 토막 나서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일본은 이렇게 잔인했어요 당시에. 자, 그때 나이가 어렸던 그 제자 이유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스승님의 뜻을 꼭 이뤄주겠다. 우리 이 역사를 반드시 밝히겠다. 그렇게 피에 찬 결의를 합니다. 그분이 그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공주를 거쳐서 나중에 대전으로 내려오시게 돼요. 대전에서 그 가난한 단칸방을 얻어놓고 책 수십 권을 가지고 그 책을 교정을 보고 나중에 언젠가 이 책을 정식으로 출판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버티시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떤 그 이분의 지인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이분 집에 찾아가면 항상 책 교정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역사책. 날씨가 추운데 불을 못 대가지고 이제 벌벌 떨고 뭐 콧물도 흘리고 이러면서도 역사책 교정을 보고 있었던 게 내가 기억이 난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던 분도 계신데요. 자, 이유립 선생 덕에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자, 환단곡이라는 책이 막상 나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나왔던 어떤 역사학자들이 배웠던 역사와 너무 다르죠. 고조선도 사실은 교과서에 분명히 나오지만 역사학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고조선은 신화일 뿐이다.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고구려 백제신라도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대놓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분도 많아요. 충격적인 건데.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역사를 조작을 해서 그 항맥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환단고기는 북별한 나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러왔는데 배달 결의라 불러왔는데 배달이라는 나라도 있었다. 너무 상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책이다. 위서다.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서 논쟁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박석재 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저명 인사가 논평을 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역사 단체인 그 대한사랑의 이사장을 하셨던 박석재 이사장님 이분이 원래 천문연구원이고 세계적인 그 우주연구학자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천문학과 나오고 우리나라 천문대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우리나라 천문학자 중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나시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노벨상 이제까지도 근접했다가 노벨상을 이제 못 받았는데요. 자, 이분이 사실은 역사 공부도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계속 하시고 말년에 역사 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환단국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판단고기는 위서가 아닙니다. 위서라는 말은 엉터리책, 거짓말책, 속된 말로 구라다 이런 뜻이죠. 이상하게 사람들이 환단고기 그러면 뭔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으로 이렇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야말로 저 뭐 경거망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환단고기는요 소설이 아니에요. 5권의 역사책입니다.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이맥의 태백일사 이 5분 저자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책들을 1911년에 개연수라는 독립운동가가 어렵게 수집을 해서 합쳐서 합본으로 책을 낸 겁니다. 합본이니까 새로운 제목이 필요하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환단곡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저분이 환단고기 쓰신 분도 아니고, 그죠? 환단고기라는 게 알려진다고 해서 저분은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직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진실이 그렇더라. 이게 옳은 거더라 해서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이제 알고 계시고, 판단국이라는 책에서 밝혀준 우리의 역사는 이제 이런 국통맥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가정에도 보면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났으면, 한 사람이 태어났으면, 저는 박 씨죠. 그죠?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 이름은 뭐고,
너의 성은 뭐다.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아왔고 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님이 가르쳐주죠. 그죠? 그것이 그 집안의 역사가 되죠. 그 집안의 역사를 모르면 그 집안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우리의 어떤 민족의 족보 정말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환단곡이라는 책에서 이제 밝혀주고 있고 환단곡이라는 책은 그 내용을 다른 역사서들과 교차 검증을 해보면 굉장히 진실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책 위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근거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것만 해도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일화만 제가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제 청소년 박람회 때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청소년이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환단고기를 처음에 몇 장만 읽어봤는데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인 7분이 3,000년을 다스렸다고 나오네요. 3,300년을 다스렸다고 나오네요. 그럼 한 분당 500년을 다스린 건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신화서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옛날 역사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나 뭐 저기 일본 서기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우주를 만든 우주의 신이 일본을 이제 역사가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아마테라스 오메가 중국도 반고라는 우주의 신이 중국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제가 박씨인데 박씨 신은 박혁거세가 파소공주의 역사를 모르니까 아래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김씨도 아래서 나왔어요. 다 아래서 나왔어. 그럼 그게 삼국사기도 거짓말이고, 일본 서기도 거짓말이고, 고사기도 중국 역사서 다 폐기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전체적으로 봐야죠. 예전의 역사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을 다스리시던 분이 좀 오래 살았다 그 정도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그리고 뭐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 국가이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만의 국가가 아니고 전 인류의 연합 국가였거든요. 지금의 국가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진짜 지금의 국가 개념으로 우리 민족이 뿌리는 배달국 시대부터고요. 그러나 그 전부터 뿌리는 한국이었다. 마치 우리는 고구려지만 우리 뿌리가 북부였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이 뿌리 안에 있는 문화를 알게 되고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창조력, 문화의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있었던 역사의 팩트를 오늘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역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 정신문화, 그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정신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나라 몸이 몇 조각으로 분해가 되어서 그렇게 버려져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역사를 전하고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 역사를 거기서 나온 그 역사를 오늘 배웠고 그 문화를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그게 배울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이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제 분들도 그렇고, 네. 오늘 저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마이크로 얘기할 수 있으면 소감 한마디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단군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왕처럼 뭐 단군이 호칭이란 걸 새로 알게 되었어요. 그죠. 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때랑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역사가 단순히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역사를 처음 누구한테 배울게요?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은영아라고 저한테 하신 건 교실에서 이제 하신 거죠. 우리나라를 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우리 제 어릴 때는요, 배달의 민족 이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배달 민족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그 말이 없어져서 배달시켜 먹는 어플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배달국이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배달 민족을 하는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그게 안 나온다. 라고 그때 처음 안 거죠. 그리고 많은 어떤 역사학자들,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쪽에도 역사학 전공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 이런 역사가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석에서. 근데 공석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배척당해요. 잘려요, 잘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쪽도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은 친구 다음 시간에 이게 세 파트 이제 3, 4번으로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제가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오 선생님께서 하실 건데 예쁜 선생님께서 하실 건데 그때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시간 되나요, 성은 친구? 네,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온 우리 어, 지민 친구도 지금 마이크 낼 거예요.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볼래요? 47대 단군이 있었고, 뭐, 몇 대 손, 땡땡땡 단군이 이런 걸 했었고, 이런 거랑,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고, 이분들이 만들었고, 이런 걸 전부 다 세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자리에 저희가 따로 역사 특강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따로 역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사실 모임 주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한 50명씩, 4, 50명씩 와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기자단이라는 사전 교육이고 기자단도 역사 하나로 기자단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또 드는 주제도 있고 또 관심이 조금 없는 주제도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기자단을 할 때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이 기자단 배울 때 배운 많은 편집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눈높이에 맞는 우리 또래들한테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개발해 주시고 조금 이제 지금의 색깔에 맞게 더 만들어 주시면 정말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기자단 3기를 출범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몇 번의 모임을 이제 가지는 중이에요. 네, 9월 초에 출범할 거고 그래서 계속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보기로 하고요. 성은 친구도 저희가 다음에 봐요. 지민 친구 다음에 보고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